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오늘은 세력의 입성, 확인 매매 관점에서 눌림목 공략은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저만의 기법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지금 내놓으라 하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렇게 확인 매매를 하는 관점이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 영상들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언급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아마 세력의 패턴 종목, 그리고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들을 제가 간혹 또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약세 시장, 약세 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 장세가 끝났다라고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한번 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고, 오늘 공유해드린 그 지금 기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심플하니까 심플하게 더욱더 간결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우선은 이평선을 거의 다 지웠고요. 장기 이평선은 거의 의미가 없는 듯 하고, 지금 5일선과 21선만 지금 노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일선은 이 핑크색이 보이죠? 21선은 황금색으로 좀 치장을 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술적 지표도 지금 오늘 설명드릴 기법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력의 입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거래량이 되겠죠. 제가 앞서 그 제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눌림목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쭉 내려온 이런 눌림목 공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차트가 나올 중에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 장대양봉 상한가든 20% 이상의 롱바디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 하루에 한두 가지 이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종목을 공략할 수 없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하는 관심 속에 있는 테마군을 형성한 종목들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래도 5% 10% 수익률은 챙길 수 있다. 노력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기억을 해보자고요. 세력의 입성 확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거래량이요. 두 번째도 거래량이다. 즉, 거래량이란 것은 세력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오래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래량의 비밀은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좀 이제 종목명은 나중에 더 제가 다 드릴 것이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재료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그러니까 특정 재료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차트쟁이는 가장 우선히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도 차트, 두 번째도 차트, 그리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오늘 강조할 부분은 거래량이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몇 개월간의 지금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 이후에 하락을 지금 진행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나 거래량은 20에서 30만 주 정도 이렇게 바닥을 좀 형성하는 종목이다. 그 대신 이전에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갔든 아니면 100%든 200% 갔든 한 특정 테마를 타고 상승했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 군에서 끝까지 지켜본다, 추적을 한다. 그런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전부터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루에 20배가 넘는, 제 기준은 오전 기준으로 2배, 3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장 보실 때 10시부터 11시 안에 그 전날의 거래량의 2배, 3배가 터진 그런 종목을 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짧게라도 단기 수익이든 단타든 5에서 10%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해보자고요. 100% 못 맞추겠지만, 그리고 10번 중에 10번 다 성공을 못하겠지만 6번, 7번 정도는 성공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지금부터 다시 노력해 봅시다.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다른 기술적 지표 필요 없어요. 오른쪽으로 쭉쭉쭉 우하향 추세 내려가다가 두 달 동안 횡보 등락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그 전날의 거래량보다 10배, 20배 터진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서 그 다음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50%까지 쭉 빼는 종목이 있고, 혹은 여기 시초가까지 쭉 빼는 종목도 있다. 그 대신 시초가까지 뺐던 종목은 공략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회복할 때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한가 레벨에서 10에서 20% 레인지에서도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내려오면 그 대신 그 다음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이 시가가 5% 6% 이상 갭상이 뜨면 일단 관망한다. 그리고 가능한 그 다음날의 시가가 4% 미만이다. 혹은 시가 이하 제로 혹은 2% 4%, 3% 적정 내가 생각했던 5% 기준 이내에 만약에 그 시가 이후에 눌러준다고 하면 그때 잡아보자. 네,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글로써 지금 작성을 못했지만 한 번 더 뭐 들어봐 주시고 좀 챙겨봐 주세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서 꼭지에서 놓은 놈이 있고, 그리고 하루 이틀 눌러줬다가 3일 혹은 3일 이내에서 플러스권으로 만들어서 올라간 놈이 있고, 쭉 뺐다가 3일에서 5일 동안 쭉 뺐다가 중심선 혹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빼는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다양하다. 그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가 크게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의 시가가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위에서 놀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10에서 20% 레인지까지 내려와서 중심선까지 내려와서 했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헐떡헐떡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다시 한번 중심선을 터치해 줍니다. 맞죠? 제가 미리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는 사지 말고 가능한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은 눌러주면 50%까지 보자.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능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 그리고 무조건 21선 위에 있는 종목만 선택한다. 뭐라고요? 5일선을 탄탄하게 지켜주거나 그 다음에 무조건 21선 위에 있는 것들만 건드린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가 터졌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게 오른쪽으로 행보등락 꺼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없이 상한가 기준에서 눌러주는 종목을 종목에 넣어두고 봐서 5% 사는 거예요. 5%. 그리고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5%든 10%든 그 비중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다. 더 떨어지면 5% 더 살지 아니면 5%만 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흐름을 챙겨보면 그 다음날 다시 크게 올라가는 거죠. 네. 맞죠? 익절하시면 돼요. 네.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내가 5%를 사서 가는데 만약에 내가 욕심이 나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맞고 가냐면 여기서 5%를 더 사든지 여기서 올라갈 때는 사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5%를 샀는데 중심선에서 5%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여기 상한가의 레벨을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5%가 더 가능해요. 그 이후에서는 매매를 추가 매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 있는 것만 가져가고 급등하면 5% 절반 팔고 나머지는 5일선 매매하든 아니면 장중 급등할 때 5% 10%든 추가 수익이 생기면 그냥 냅다 팔고 익절 챙기다. 끝.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될 때, 장대 양봉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에서 크게 변화가 일어나서 나왔는데, 내가 사서 익절했는데 다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상관없는데, 자기만의 진짜 그 손절가 잡고 가세요. 네. 그리고 뭐 3일, 보세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3일 이내에 돌려주죠. 그리고 5일 안에 돌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일 안에 3일 안에 뭔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자가 있어요. 3일 안에 올려야 되는 것이 원래 그런 좀 세력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 네. 3일 5일 안에는 뭔가 흐름이 나야 돼요. 단기 스윙의 어떤 공략의 종목들은 그러지 않는 종목은 힘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대신 이렇게 공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쭉쭉쭉 내려왔다가 5일 7일째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런 패턴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그리고 여기 꼬리가 보이죠? 네, 꼬리가 보이면서 장대 양봉을 미리 만든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초가를 이탈하는 흔적이 나왔죠? 맞죠? 그러면 이때는 손절을 하든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탈하게 되면. 그런데 쭉 꺼지고 나서 한 달 동안 흐름 이후에
보통 한두 달 이내에 무조건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그 앞날의 거래량보다 10배 이상 터진 종목에서 꼬리가 길게 만든 그런 종목이 오른쪽으로 행보등락 이후에 하락, 맞죠? 하락하고 나서 다시 그 시초가를 회복하는 상태에서 흐름을 또 지켜보다 보면 갑자기 장대 양봉을 다시 들어가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 앞날의 거래량의 10배 이상이 또 터지는 종목이죠. 100배인가? 100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만약에 10에서 20% 렌즈까지 1차 매수 들어간다. 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했던 그 가격대에서 원래는 칼큘레이션 해가지고 10% 20% 볼 수가 있는데 내려왔다. 네, 내려와서 샀는데 그날의 익절에도 아무 상관이 없다. 5% 먹어도 된다. 그런데 계속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행보 등락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 있어요.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꼴에 들어가서 5% 먹고 끝나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재료가 테마를 타고도 괜찮네. 그러면 우선은 내가 5% 다시 들어가는데 물렸다. 물린데 버틸 만한 가격이다. 금액이다. 판단이 들면 버티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2에서 3% 잡고 짧게 손절하고 나온다. 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매를 하겠다는 분은, 버틴다는 분은 흐름을 지켜봐야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카운팅 해야 되겠죠. 봉을 몇 개까지 볼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일선 이탈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잠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죠. 자, 보세요. 5일선 이탈 볼게요. 여기서 5일선을 이탈하고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5일째 변곡점에 온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이 뭐예요? 21선을 탄탄하게 지켜준 상태에서, 맞죠? 그 다음에 장대양봉의 중심선에서, 중심선 항상 그어 놓으세요. 여기는 지지가 나왔지만 바로 갭 하락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죠? 뭐예요? 거래가 터진 게 없잖아요. 맞죠?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다시 도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평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내가 샀던 가격대 50% 레벨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재차 5일선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면 나는 빠르게 돌파 매매를 추매를 하겠다. 여기서 추매를 하고 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추매를 할지 아니면 여기 중심선 추매를 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가 추매할 것 같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다시 크게 오전장에서 터지기 때문에 오전 터집니다. 무조건 터집니다. 이런 것들은. 예. 일단 무조건이라면 또 이게 거짓말이 되죠. 네. 케이스가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다시 돌파 추매를 하게 되면 이만큼 수익을 익절하고 팔아야 된다. 절반은 무조건 챙겨라. 수익은 줄 때 챙겨라.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단타 매매 하신 분들은 사서 팔면 되잖아요. 맞죠? 5일째 변곡점에 오니까 그러면 익절 끝. 더 가고 싶다. 더 홀딩 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시가 개파락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또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 비중을 줄일 때 줄인다. 근데 여기서 끝날까라고 본다 하겠지만 이 종목은 왠지 최근에 어떤 테마를 타고 지금 계속적으로 계단식 올라간 종목인데 끝까지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잠깐 볼게요. 공략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닌데, 예, 관심을 가지고 봤던 종목들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귀 차원을 말씀드리고, 시간의 카운팅, 하나, 둘, 3일째도 올라간다. 그래서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3일째. 그리고 다시 급등이 나온다. 맞죠? 그러면 이 급등이 나올 때 못 먹어도 돼요. 네,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단타 매매에서 매매하신 분 익절 챙기면 그만. 그리고 그 다음날 봐서 짧게 다시 들어가서 먹어도 그만. 네, 그런데 바닥에서 이제 2,000원대에서 4,000원 넘게 갔다. 100% 갔으니까 조금 욕심을 줄이자. 나 이것이 아니다. 보내주자. 그럼 보내주면 됩니다. 나중에 더 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많이 올라왔구나. 여기서는 또 초보자분들은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시간의 카운팅. 쭉 5일선 이탈하고 5일째 올라갔죠. 그리고 3일째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눌러줄 때 5일째 정도 눌러주고 양봉이 나왔죠. 네. 음봉, 연속 4개 나오고 양봉 나오고 올려주고 이도 음봉 4개 쭉 하나, 둘, 셋, 넷, 4일 눌러주고 5일째 올라가고 그리고 단기 또
익절권, 여기도 단타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네, 퍼스텍. 꽤 열심히 갔던 종목이고, 저도 중간에 한두 번은 매매를 그냥 개인적으로 했던 종목인데,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제 실전 매매, 감을 지키기 위해서 좀 지켜봤던 종목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바닥권에서 잡지 못해서 저도 참 많이 아쉬웠던 종목이었고요. 예.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1월달에 너무 안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 또 쉽게 못 들어갔던, 참 돌이켜보면 정말 아깝게 좋은 종목을 놓쳤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또 요 영상을 뭐 한두 번 보셨거나 아니면 또 패밀리 분들에게 중에도 공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의 카운팅 잘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장대 양봉 기준의 10% 20% 레벨 혹은 중심선 그 기준을 잘 보자.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만 다룬다. 단기 스윙이든 단타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 더 볼까요? 네. 이 종목도 되게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5일선을 탄탄하게 지지받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로 가버립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한 번씩 이렇게 상한가로 들어간 놈들은 엉덩이를 3, 4일 정도 쭉 눌러주고 밑에 꼬리 소양선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엉덩이를 쭉 빼고 10에서 뭐 15%까지 쭉 빼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 그래서 추세가 크게 이탈되지 않거나, 그리고 단기 재료가 크게 숨어 있거나, 네, 그리고 거래량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면 관망도 괜찮았다. 네, 그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류 종목들도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한번 상승 와중에 한 달 동안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그 다음날 본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이내에 단타 5% 수익권이 나오면 언제든지 익절한다. 그 대신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거래가 죽은 상태에서 위에 꼬리가 만들어져 있고 음봉이다. 그러면 일단 선매수 5% 들어갔다고 보면 들어간 것만 매매하면 된다. 그래, 그 다음날 만약에 3일 이내에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익절한다. 그렇게 잡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예. 아니면 버티든지, 중심선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손절을 깔끔하게 내가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대신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시가 이하로 분봉의 3분봉 기준, 쌍바닥을 형성할 때 그때 보고 들어간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도 꽤 흐름이 좋았어요. 그런데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죠. 자, 근데 보세요.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그 앞날의 거래량의 30배가 넘는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력 형님들이 들어왔구나. 세력의 입성이 됐구나. 그래, 첫 번째도 거래량이요. 두 번째도 거래량이구나. 들어왔구나. 그러면 눌러주면 조금 담아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하루 이틀 흐름을 보시고 21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또 5일선도 지켜주네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중심선까지 지켜주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눌러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정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대로 1차 매수 들어갔는데 물렸다. 그러면 크게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하루 이틀 더 보자.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켜본다고 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중심선 센터라인 좋아하는 데서 심플로 말 듣고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지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놈을 샀는데 그 다음날 눌러졌어. 3% 내려왔어. 또 물렸어. 저 사람 말만 들으면 3% 5% 물리는 건 기본이야. 예. 진짜 맞아요. 사면 3% 5% 마이너스 물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제가 최근에는 자주 언급을 안 드렸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았겠죠.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요. 패밀리 분들을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눌러준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더 볼 수가 있다. 시간의 카운팅도 함께 잊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익절하시면 돼요. 네, 상한가 익절하면 돼요. 아니면 하루 이틀 더 보고 좀 더 팔든지 분할 익절하든지. 그러나 다시 바닥권에서
2배가 갔으니 100% 갔으니 6,000원대가 감방이 되면 또 난리 불스 치겠구나 라고 끝났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6,000원 딱 맞고 내려옵니다. 네, 급락이죠. 네, 이때만 하면 돼요. 이때만. 그럼 5일 20일 이상 있다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지금 이 종목은 화승 코퍼레이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매매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MACD도 없고 오실레이터도 없고 네, RSI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아, 21선 밑에 있으니까 안 하구나. 네, 특정한 재료가 좀 모른다고 하면 안 합니다. 네, 안 하면 돼요. 이때 하면 돼요. 이때만 하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무조건 물려도 나와야 돼요. 보세요. 물렸죠? 하나, 둘, 셋, 넷, 5일째 올려주죠. 5일째 올려주잖아요. 그럼 나와야 돼요. 이걸 효자 종목이에요. 언제든지 또 떠날 자리를 주고 나온다. 그렇게 또 봐지네요. 두 가지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이고요. 제가 최근에 꽤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잠깐 어디 갔지? 첫 번째 종목은 이제 JW 신약입니다. 이 종목의 흐름을 좀 잘 볼까요? 네. 약간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항상 소량으로 단기 단타, 단기 매매는 그렇게 하시고 중기 스윙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단기 단타 매매는 단기 스윙이나 단타 매매는 작은 비중으로만 접근해 보자. 잘 보세요. 크게 눌러주죠. 거래가 좀 터졌어. 이날은 좀 비교해 보면 이날의 거래량이 한 10배 정도 터졌습니다. 앞날은 10만 주, 20배네요. 200만 주 터졌으니까 뭐다? 아, 세력 형님이 들어왔구나. 그런데 기가 차게 열받게 이렇게 땡겨주고 확 눌러줘요. 한 달 동안 눌러주죠. 맞죠?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면 다시 여기에 시가를 회복을 하고, 자, 시가를 회복을 하고 여기에 중심선까지 회복하는 시점을 함께 보셔야 돼요. 공략을 할 것 같으면 그때 사든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근데 또 못 들어갔죠. 아, 놓쳤어. 끝났어. 그렇게 또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래량에 또 10배가 더 터졌다.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더 큰 세력이 들어왔나?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기준대로 50% 레벨을 보든지 아니면 눌러줄 때 선매수로 보든지 해서 끌고 가다 보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쭉쭉쭉 약간 다른 타입이에요. 시간의 카운팅이라 보긴 어렵고 추세 위주로 좀 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또 본다고 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치고 올라가기도 한다. 뭐 때문이죠? 이건 뭐 때문이에요? 시간의 카운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꼬리가 보이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단계적으로 상승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갈로면 간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크게 올라갈 때는 익절이다. 단기 단타든 단기 스윙이든 익절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고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단타만 가능할 것이고 스윙은 올바른 종목이 아니다. 그날에 사서 그날에 판다. 그날에 사서 그날에 익절. 그날에 사서 그날에 익절. 끝. 매매하지 않는다. 애매하다. 못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 종목은 꽤 어려운 종목인데, 네, 이미 패스하고. 바이오리더스도 비슷한 흐름이었죠. 네, 눌러주고, 5일째 눌러주고, 다시 급등 땡겨주고. 이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진 것들을, 쉽게 놓치지 말고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장중에 한번 오전에 한번 거래량 터진 종목들을 한두 가지, 많으면 두세 가지 종목들을 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심플러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함께 공략할 종목이 있으면 또 영상에 언급드리고 그런 식으로 또 활기차게 열심히 해보자고요. 시장은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날 전후, 변곡점이 될 것이다 언급을 드렸고, 나스닥 지수가 3%대 급등이 나온 또 오늘 새벽이었죠. 많은 분들 힘내시고, 네. 바이오 종목들도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10%대 이상 올라간 종목도 보이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로블록스도 13%대 급등을 했고, 넷플릭스도 다시 큰 반등이 나와서 11%대 상승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힘내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저도 내일 다시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는 아니고, 네, 힘내자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 했던 말들이에요. 네, 다 했던 말들이 지금 이거, 네, 맞죠? 네, 그래서 다시 힘내 봅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